대표 영수와 튤립님의 데이트부터 들어가야죠. 짠. 데이트를 나가기 전 튤립님은 28기를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영수의 3대1 데이트를 보시면서 튤립님은 대표 영수를 굉장히 자상한 서울 남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용담님 눈에는 28 영수님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죠. 그냥 아저씨 이런 느낌이지. 오히려 이제 다른 결핍이 있어야 좀 대단해 보이지. 용담님은 일단 경제적으로 그닥 치열하게 살아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아쉬움은 없고,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이게 또래에 재밌고 이제 티키타카고 약간은 좀 유치하더라도 뭐 좋게 말하면 좀 티키타카 잘 되고 알콩달콩한 그런 연애를 꿈꿀 텐데, 약간 대표 영수는 좋게 말하면 어른 같고 나쁘게 말하면 좀 아저씨 같고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용담님 눈에는. 근데 28기에 나왔던 돌싱 여성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세련된 중년 남성 같은 느낌이었겠지. 그래서 아무튼 용담님하고는 그냥 다른 세계의 사람.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서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고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알아가는, 그래서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들이 참 많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만남들,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 뭐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서도 그렇고 뽕네프 연인들도 그렇고 그런 영화들이 참 많은데, 너무 다 옛날 영화이신데 요즘엔 그런 영화 없나? 뭐 있겠지 요즘에도. 뭐 요즘에 내가 잘 안 봐서 그렇고. 아무튼 그런 영화들이 많고 콘텐츠들이 많고, 그런데 나는 솔로를 보고 이혼 수능 캠프를 보면서 한편으로 느끼는 부분은, 이게 서로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만나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애를 써야 되는구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수캠이 좀 그래. 이번에 이수캠은 젊은 부부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부부라고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있고 둘 다 잘못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되게 흔한 갈등을 겪고 있어. 그 문제가 좀 심각해서 그렇지 흔하게 볼 수 있는 갈등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만나서 그래. 너무 다른 세계. 근데 막 용담님하고 대표 영수도 다른 세계지, 세계로 따지면. 이번에 30기에서도 영식님하고 영장님 다른 세계잖아요. 용담님은 28 영수님의 이 활약을 보면서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용담님이 봤을 때는 그냥 아저씨인데, 근데 이제 28기의 여성분들이 봤을 때는 니즈를 충족해주는 다 갖춘 남자지. 놓치면 안 되는 아까운 남자. 튤립님은 지금으로서는 대표 영수가 싫지 않아요. 튤립님도 대표 영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선망하는 부분이 있죠. 부자, 능력 있고 자상하고 나만 바라보는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지. 근데 용담님은 거기서 몇 가지에 대한 로망이 없지. 나만 바라보는 것보다 나랑 같이 있을 때 재밌는 게 더 원하는 일이고, 부자? 아니 나도 뭐 그렇게 막 그 돈 많은 것보다 같이 잘 놀 수 있는,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이게 청소년이 뭘 부자 남자친구를 찾겠어요. 뭐 가난하지만 하면 되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니즈가 다르죠. 근데 이제 튤립님이 대표 영수에 대해서 호감을 안 가지려고 했던 게 진정성, 나만 바라보는 게 가짜일까 봐였죠. 튤립님은 한 번에 큰 상처를 겪었었던 사람이고, 튤립님은 원래 밝고 유쾌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상처가 튤립님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튤립님은 기본적으로 주변을 대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친절하고 말도 잘하시는 분인데, 이 자기소개할 때 계속 울었잖아요, 초반에도. 그런 게 결국은 어떤 상처의 결과물이지. 지금 그 상처는 지금도 그냥 잔잔하게 유지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도 되는데, 보통 이제 튤립님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인 부모 입장에서는 생기거든요. 이 아이에게 내가 좀 부족한 환경을 줬나라는 그런 미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서가 이제 쭉 깔려서 조금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겠죠. 저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는 이혼 통보를 당하는 쪽이겠죠.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어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배우자가 도박을 했어. 이혼 통보를 내가 했지. 야, 너 도박하는 사람 못 만나. 하지만 자기의 신세가 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계속 슬퍼할 수 있어. 힘들어할 수 있죠.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시인데, 이혼을 당했다고 이게 이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들 사이에서 이별을 통보했냐 이별을 당했냐에 따라서 그 힘듦이 달라지지만, 이혼은 달라요. 이혼은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이혼하고 나서 힘든 거는 어쨌건 아이를 키우면서, 이혼을 통보를 당했든 내가 이혼을 선택했든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에 대한 한편으로는 미안함, 그리고 살아가는 울타리가 없어진 거에 대한 서러움, 이런 것들은 그것과는 별개로 커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별,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 이별을 당했으니까 더 속상하다, 내가 이별을 먼저 했으면 그 관점하고는 더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더 깊은 생활이 얽혀 있다 보니까. 이혼 통보했다, 그거랑은 덜 상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튤립님은
대표 형수를 보면서 와 완전 개칩이네 개칩이. 그러니까 대표 형수에 대해서 튤립님은 싫은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튤립님도 다시 설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여자로서의 마음과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안정된 울타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고 싶다라는 그 엄마로서의 바램,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부모는 나보다 자식이 더 소중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물론 아닌 부모도 있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우선이지만 아이가 있을 때는 나와 아이가 둘 다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다 보니까 근데 대표 형수는 은근히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감을 줘요.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 근데 그런 기대감을 줘. 그래서 28기 때도 날아다녔죠. 근데 그 두 가지 관점, 부모로서 울타리를 찾는 마음과 이성적 호감을 원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사람은 이번 시즌에 튤립님밖에 없어요. 용담님은 지금 울타리? 본인 부모님이 울타리예요. 이 튼튼한 등골이 계신데 뭐냐 이 아무데나 뜨면 술인 그거 뭐야 포석정? 아무튼 뭐 그런 거잖아요. 포석 등골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게 막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이성적 호감은 지금 뭐 재밌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용담님한테는 메리트가 없고 국화님한테도 메리트는 없죠. 국화님이 바라는 거는 국화님 파트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보여지는 안정적인 우리 집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사람이지 그 사람의 울타리가 필요한 게 아니야. 용담님은 부모님이랑 울타리가 있고 국화님도 우리 안에 이미 울타리가 있어. 근데 그 울타리에서 내가 혼자 좀 뭔가를 잃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이 울타리에 다시 들어올 그래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필요한 거죠. 좀 관점이 다르죠. 28기 때 분들하고 당장 용담 국화가 일단 그렇게 달라버리고 장민님이나 이제 백합님 같은 경우는 일단 싱글이니까 조금 더 이제 메리트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영수님이 그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금으로서는 튤립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튤립님은 이제 마지막 날이 돼서 개칩이네 개칩이 머릿속으로 약간 대표 형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튤립님은 내가 데이트하는 남자 그래도 좀 멋있네 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함 이 사람이 진짜일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여기서도 멋있었네 라는 마음인데 용담님은 그냥 아저씨야 용담님이 봤을 땐. 그러니까 용담님은 대표 형수님 이제 어떡하지? 지금 그러니까 튤립님이 지금 대표 형수에 대해서 호감이 조금 있는 상태인데 용담님은 자기가 찾다고 해서 대표 형수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 형수님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용담님도 아차 이렇게 되는 거지. 언니 있지. 그래 튤립이 그 웅변해가지고 슈퍼데이트권까지 땄는데. 그러니까 대표 형수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없다. 이번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표 형수의 어떤 것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아무런 가치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용담님도 대표 형수에 대해서 정리를 굉장히 늦게 했어요. 그러면서 경수한테는 뭐라고 계속 그러고 말이지. 그리고 미스터 킴을 결과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았고 국화도 물론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용담도 경수한테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야. 경수가 용담을 정리한 시간보다 용담이 대표 형수를 정리한 시간이 더 늦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 두 사람은 대표 형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달랐었고 대표 형수는 튤립님을 부릅니다. 두 사람이 데이트를 나가고요. 튤립님 보자마자 이제 외모 칭찬부터 아무리 외모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도 그래도 외모 칭찬을 하면 나쁘진 않다. 손해는 아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어요. 보자마자 눈에 띄는 것부터 칭찬을 하면 그냥 좀 흔한 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다. 누구를 만나도 항상 외모 칭찬을 받던 사람한테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진짜 잘생기셨네요. 이런 말은 뭐 그닥 임팩트가 없거나 나쁘게는 그냥 흔한 그룹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다. 뭐 그렇다고 뭐 칭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왕 할 거면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칭찬하면 더 좋고 아니면 처음에는 이제 담백하게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죠. 항상 사람 만나면서 외모 칭찬할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담백하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너무 이뻐서 아니면 너무 잘생겨서 칭찬이 어쩔 수 없이 새 나오는 거라면 내 입장에서는 정말 특별한 일이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흔한 일일 테니까 굳이 그 그룹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틱틱대면 안 돼. 튤립님한테 이제 시작하자마자 외모 칭찬.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이런 말들이 처음 만나서 라포가 안 쌓인 상태에서는 조금 자제하고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칭찬, 좀 디테일한 칭찬, 아니면 이 사람이 원하는 칭찬, 좀 이렇게 특별한 칭찬이 더 좋고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만나고 좀 썸 단계에서는 저런 그냥 흔한 칭찬도 괜찮아요. 근데 이 칭찬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튤립님이 저 말을 싫어하진 않았겠지? 룩이 뭐 같은 검정이야. 그래서 뭐 커플룩 같다고. 아니 여기 튤립님은 검정색 원피스고 여기는 지금 가죽 자켓인데 도대체 어떤 면에서 커플룩이죠? 이 정도면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커플룩 입고 있는 걸 텐데 지금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대표 형수님의 전략은 굉장히 심플
심플하죠. 공통점을 계속 찾고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다 맞춰주는 것. 일단은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것. 기본적인 그 전략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행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가 아니었던 것 같아. 진짜가 아닌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결과적으로 안 봐도 알지. 왜냐면 28기 때도 부산? 부산 자주 가죠. 남녀가 사귄다면 장거리여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뭐 미국이어도 비행기 타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귀면 부산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미국 당연히 비행기가 가지. 근데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본인이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나 부산 저번 달에도 갔는데 그냥 저번 달에 갔지. 그렇다고 사귄다고 맨날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일적으로 갈 때나 곁다리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바쁘신 분이 뭘 어딜 가겠어. 그러니까 이게 대표 형수님의 말을 들으면 이게 그래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본인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건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얼핏 들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처럼 더 들으면 약간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대표 형수님의 말을 곱씹어 보면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보편적인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 그렇게 두 사람은 데이트를 나갑니다. 할 수 있다고도 안 했고 하겠다고도 안 했어. 방송에서 랜선 연애라는 말을 했구나. 결국 한 번도 안 만났다는 얘기잖아. 한 번도 안 만났다는 얘기네. 랜선 연애라니 누가 보면 접속인 줄. 참. 랜선으로만 만났으면은 썸 탔다고 말하기도 어렵지. 근데 대표 형수님 워낙 바쁘신 분이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장거리도 쉽지 않고 또 튤립님도 아이 키우면서 그렇게 사시는데 특히나 이제 장거리인데 시간 맞춘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고 이게 어쨌건 대표 형수님은 대표 형수님의 시간에 맞춰주는 여자여야 될 거예요. 대표 형수님의 시간이 절대 그렇게 여유롭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엄청 바쁜 사람이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변수도 많이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 알았다가도 갑자기 일 처리를 해야 가거나 아니면 어디 미팅을 하거나 이래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대표 형수님 말대로 그것도 여기저기 멀리 가야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대표 형수님에게 시간과 장소를 맞출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같이 여행도 대표 형수님이 부산에 뭘 보러 갈 때 그때 여행 겸 가서 대표 형수님이 거기서 뭐 회의도 하고 뭐 어디 돌아보고 이럴 때 본인은 그냥 가서 나름대로 혼자 좀 쉬고 부산 뭐 천책방 거리 보면서 책 하나 사서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일 끝나고 오면은 이제 만나서 그렇게 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거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튤립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 튤립님은 그러기 힘들죠. 쉽지 않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표 형수님은 뭐 항상 거기도 자주 가요. 거기도 자주 가야 하잖아요. 그럼 대표 형수님의 동선을 찍으면 막 엄청 화려할 거 아니에요. 거의 전국을 이렇게 색칠해 놓은 것 같을 거란 말이지. 튤립님 마지막에 대표 형수님의 마음을 열었는데 여자의 마음, 뭔가 이 연애에 대해서 조금 잘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표 형수님의 이 능력과 매력, 대표 형수님이 가진 게 가장 어필되는 사람은 양육자일 것 같기는 해요. 대표 형수님이 그거를 계속 어필하는 부분도 있고 양육자가 바라봤을 때 참 훌륭한 배우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양육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대표 형수님을 하긴 뭐 정숙님 같은 분은 좋아했지만 대표 형수님의 메리트가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대표 형수님은 양육자를 만나면 힘들 거예요. 너무 바쁘신 분이니까. 근데 모르지 또. 근데 대표 형수님은 매력 많으신 분이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랜선 연애라고 이 연애라는 표현을 붙인 게 그렇긴 하네요. 두 분은 데이트를 나가면서 튤립님은 울진 지나서 덕구에 온천이 유명하다. 그래서 튤립님은 자기가 사우나 하는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영수님은 어때요? 나도. 거의 대부분을 이제 나도 저 부산 살아요. 나도 사는 건 아니고 자주 가요. 이런 거. 나도. 일단 나도. 튤립님은 사우나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무조건 간대요. 그러니까 튤립님이 나랑 스트레스 푸는 게 똑같다. 사우나에서 땀 빼고 황토방 가면 좋지 하면서 대표 형수님이 사우나를 좋아하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이런 얘기는 28기 때는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 튤립님이 겨울이 좋으세요? 여름이 좋으세요? 근데 대표 형수는 이제 몸에 열이 좀 있어서 그래서 겨울이 좀 편하다. 몸에 열이 많아서 겨울이 편한데 사우나를 좋아한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또 달랐잖아요. 원래 대표 형수는 다 나도 우리 똑같아. 공통점 많아 찾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튤립님이 먼저 물어보다 보니까 반대 대답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튤립님이 나는 더위는 잘 참는다. 나는 오히려 추위를 많이 탄다. 그래서 사우나도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표 형수 어때요? 우리 다른 애?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잘 맞는다. 그럼 같이 사우나 가면 되겠다. 그래서 같이 사우나를 가자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계절은 다르지만 어쨌건 아까 사우나를 같이 좋아한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우나 같이 가자. 사우나 가면 둘 다 있으니까. 사우나 가면 아무리 둘 다 있다고 해도 그러면 대표 형수님 아까 사우나 좋아한다면서요. 그럼 대표 형수님 몸에 열 많아서 둘 다 있다라는 거는 거기 얼음방 가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 대표 형수님 사우나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표 형수님은 우리 둘이 잘 맞는 게 내가 열이 많으니까
나한테 딱 붙어 있어요. 아, 그러네. 사우나를 같이 가는 거가 아니라 찜질방을 같이 가는 거지 보통. 대표 형수님은 사우나 별로 안 좋아해. 막 튤립님만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건 몸의 온도가 다르니까 잘 딱 붙어 있으면 뭐 대충 중간쯤에서 만나는 그런 온도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튤립님은 여기서 이제 아까 28기 보면서 왔잖아요. 준비하면서 유튜브 잘 보는데 오늘 낮술 봤다. 근데 여기서 튤립님이 영수 씨가 굉장히 친해졌어요. 뭐랄까 마음으로 경계심이 사라졌어. 그래서 튤립님이 이 전까지 보다 더 이렇게 좀 더 친근하게 굴어요. 더 이렇게 가까운 사이처럼. 그래서 여기서 님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쳐. 이렇게 어깨 치는 거. 이런 걸 보면 이제 튤립님은 이 전에 영수님의 어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영수님에게 마음이 많이 열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얘기한다.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열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그냥 애초에 내가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를 아예 이성으로 안 보거나 이제는 좀 편하다고 생각하게 됐거나 그런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스킨십을 막 자연스럽게 하네? 이 사람은 날 좋아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를 우리라고 묶으면 안 되지만 어쨌건 여러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포함된 우리들에겐 그런 일은 없어.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표 형수님은 튤립님이 찾아와서 만나자고 했어야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 이거는 대표 형수님 입장에서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튤립님은 거기는 뭐 28 영수님은 28 영수 여기는 그냥 영수 뭐 이러면서 뭐 TV 속에서 나온 거는 그냥 TV로 보고 여기에서 이 대표 영수는 대표 영수대로 이렇게 따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표 영수도 4개 영수로 기억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쑥스러워하니까 튤립님이 제일 쑥스러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대표 영수님이 여기서 쑥스러운 태도를 보이거든요.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이런 태도를 보여요. 물론 여기서는 진짜로 부끄럽고 쑥스러운 거지만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항상 얘기하죠. 수줍은 척 하는 거 이게 다 좋은 기술이다. 근데 대표 형수는 뭐 부끄러운 거 한두 개가 아니야. 그때 나는 부디 잊어줘. 그렇게 수줍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잘났고 훌륭한 사람인데 어우 부끄러워해? 이거는 뭐 효과적인 기술이 될 수가 있겠죠. 두 사람은 이제 고기를 먹으러 오고요. 다시 한번 앉아서 이렇게 잠깐 침묵이 흐르니까 대표 형수가 먼저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요? 또 외모 칭찬.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런 상황에 오니까 이제 튤립님도 살짝 좀 부끄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튤립님도 오랜만에 이런 데이트도 나오고 설렘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튤립님도 굉장히 혼란형 특유의 가까이 오면 멀어지고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고 약간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 형수가 굉장히 일관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조금 열렸었는데 이제 문제는 대표 형수는 뭐 그렇게까지 이 사람하고 이혼 따위는 없는 결혼 무조건 한 방을 쓰는 그런 결혼 생활 그렇게까지 미래를 그리지는 않았던 거죠. 결혼을 한다면 그러는 거지 튤립님과 결혼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대표 형수는 또 우리가 같다. 나랑 되게 취미나 성향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어디가 맞아. 되게 안 맞는 것 같은데 튤립님은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기분파의 그런 사람 같은데 대표 형수님은 굉장히 일밖에 모르고 어떤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같고 튤립님은 지금은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뭔가 삶을 재밌게 살고자 하는 그런 쪽 사람 같고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나랑 되게 취미나 성향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생각도 되게 맞고 그런 것 같아요. 대표 형수는 계속 일단 목적 굉장히 심플한 목적이에요. 항상 보면 공통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좀 보편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부분 굳이 뭐 부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방침이죠. 그래서 대표 형수는 생각도 되게 맞고 그런 것 같다. 우리 참 공통점이 많다. 그러니까 튤립님이 공통점이 맞다고 하니까 튤립님이 물어봐요.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는 비속어도 쓰고 그래요? 우리가 진짜 공통점 맞나? 튤립님이야 뭐 아유 가시나 왜 이렇게 인정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닥치고 쳐먹어라 뭐 이런 거 할 거란 말이야. 이게 친구들끼리. 근데 대표 형수는 병신아 뭐 먹어라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야. 대표 형수님 그리고 그렇게 뭔가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친구가 나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 형수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고 대표 형수님은 굳이 그런 필요하지 않은 친구 관계를 굳이 유지할까?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튤립님 사투리를 좀 흉내내고 싶었어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한 거야. 또 뭐 어쨌건 그냥 느낌은 전해졌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투리를 안 쓰고 서울말로 그런 욕을 했다면 튤립님이 진짜 욕쟁이가 돼. 야 이년아 어서 처먹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욕 같잖아. 근데 그 분위기가 서울말로 하면은 이게 안 산단 말이지. 그래서 사투리를 섞은 거야. 못하는 사투리를 쓴 거야. 튤립님의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근데 이것도 벌써 이제 굉장히 다르죠. 문화가 다르지. 튤립님은 대표 형수가 나랑 성향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툴립님은 실은 친구들하고도 되게 이렇게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좀 기분 파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표 형수는 그렇게 툴립님이 비속어도 쓰고 그러냐. 근데 이제 대표 형수는 이제 잘 안 쓴다. 잘 안 써요. 욕 이런 거 거의 안 써요. 근데 이제 툴립님은 저는 잘 쓰거든요. 여기서 뭐 자막으로는 툴립님의 저는 잘 쓰거든요 하고 반전 이렇게 써 있는데 뭐 딱히 이렇게 반전 아닌데 반전일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툴립님 친구들이 야 너 가서 조심해라 입단속 좀 단단히 해라. 근데 이제 대표 형수님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역할로 만나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지방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이성 여사친이나 뭐 이런 뭐 다양한 사람을 만나봤다기보다는 다양한 비즈니스 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 형수님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술이 좋지만 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 근데 이 나는 솔로화가 좀 많이 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표 형수님의 어떤 이성을 대하는 스킬 자체가 막 다양하진 않아요. 화술 자체가 훌륭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 형수는 아직 다 안 보여줬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툴립은 아니 하나도 안 보여줬는데 본 모습은 지금 한 50%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대표 형수는 아 진짜 몰랐어. 대표 형수는 뭐 달라도 이 본 모습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대표 형수님의 약간 말을 위한 말잔치인데 본 모습도 좋을 것 같은데 본 모습 되게 매력 있어요. 아니 본 모습 아직 못 봤는데 본 모습 되게 매력 있어. 본 모습이 뭘 줄 알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매력을 칭찬한다, 공통점을 찾는다. 이거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꼬였어. 이게 GPT도 좀 그러거든. GPT한테 50m 정도 거리에 있는 세차하러 갈 건데 차 가지고 가지 마 이러면은 겁나 막 가지고 가지 마세요 하면서 막 그러거든. 걸어가세요 이러거든. 나도 그 무심코 했다가 아 생각해보니까 세차인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표 형수도 그냥 GPT가 세차하러 갈 땐 걸어가세요 하는 거는 지금 비슷해. 지금 말이 꼬였어. 본 모습 되게 매력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어쨌건 최종 선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표 형수님은 진짜 최종 선택을 무조건 받아야겠다라는 목표가 진짜 강한 것 같아요. 28기 때도 최종 선택 했잖아요. 최종 선택 받았고. 그런데 그분이 결혼했고 출산도 했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때도 랜선 연애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때는 만났었나? 그때도 자주 만나고 이러면서 관계를 이렇게 잘 키워나가긴 어려웠겠죠. 정숙님은 자주 만나고 싶었을 수 있겠지만 그쵸? 일단 시작을 했으니 성과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번에도 성과를 냈네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가면 우리가 할 거는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대표 형수가 최종 선택이 언급된 거예요. 우리 이제 가서 뭐 할 건 없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대표 형수가 뭐라고 하냐 우리 밖에서도 만나죠. 이 말은 최종 선택 나 선택해 주세요. 이 말이야. 밖에서도 만나죠. 근데 현실적으로 밖에서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대표 형수님은 내가 이러이러하다 일정이 좀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 밖에서 만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조율할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안 해. 왜냐면 이런 얘기는 괜히 했다가 리스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표 형수님이 너무 목적지향적이야. 최종 선택만 추구하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진짜로 최종 선택하고 밖에 나가서 만날 생각이면 밖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다 실은. 그런데 여기서 툴립님은 나는 아이를 키우고 이게 주말에는 또 이런 일을 하는 게 평일에밖에 시간이 안 나는데 대표 형수는 또 주말에밖에 시간이 안 나.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맞추죠? 이러면서 좀 뭐랄까 상대가 선택을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형수는 그게 두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현실적으로 맞춰갈 수 있는 생각을 말하지 않아. 굉장히 추상적이고 더 먼 미래를 말해버려요. 본인의 가치관을 말해. 결혼하고 나서 이혼은 없다느니 혼방을 써야 된다느니 이거는 그 전 단계를 완전히 다 배제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툴립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기대까지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밖에서도 만나죠. 근데 여기서 툴립님은 밖에서도 만나죠 하니까 여기서 살짝 시선도 회피하고 하지만 정작 여기서 밖에서도 만날 마음이 그렇게 깊지 않았던 쪽은 영수님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죠. 실제로 막상 밖에 나가니까 이제 툴립님이 대표 형수님의 만남이나 이런 요구를 거절했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는데 대표 형수님이 일단 바쁘게 사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의 만남이 좀 힘들지 않았겠나 그냥 그렇게 유추해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 형수는 그리고 진짜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데 어떤 감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감정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이랑 마음을 나누고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대표 형수의 레퍼토리들은 일단 일단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잖아요. 물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어서 성격이 급한 거를 이번에는 잘 안 드러내는 것을 잘하고 계신데 지금 해야 되는 거 그런 거에 좀 집중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이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거 없이 대표 형수는 그냥 밖에서도 만나죠. 이렇게. 근데 툴립님은 밖에서도 만나자고? 이 사람이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툴리님은 만약 이성끼리 싸우면 보통 어떻게 푸세요? 뭔가 알아가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냐, 갈등을 어떻게 푸냐, 하나씩 두 개씩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푸냐라는 말에 이제 대표 형수는 뭐 대화를 좀 더 해서, 그러니까 툴리님은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이지선다 질문이잖아요. 대화를 어떻게 푸냐, 즉각적이냐, 지연으로 푸느냐. 근데 대표 형수는 지금 여기서 말을 애매하게 하면서 정답지를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툴리님이 즉각적으로 푼다는 거예요? 이쪽이야? 어느 쪽이야? 틀린님이 어느 쪽을 원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대표 형수는 지금 어느 쪽이 정답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형수는 뭐라 그래? 그것도 상황마다 다르죠.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 있으면 시간을 두고, 그게 아니면 이제 되도록 말로. 그러니까 틀린님이 주로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28기에서는 화나게 많이 하셨죠. 28기에서는 한 번씩 다 화나게 했던 것 같아. 여기서 28기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정숙님도 나 너무 화나라고 말하고, 현숙님도 나 진짜 본쳐버리고 내 연유 같다고 하면서 화내고, 화나게 하는 스타일. 그리고 과거 장면에서는 안 나왔는데 가장 화를 냈던 사람 중에는 28 영숙님도 있었죠. 부들부들이라는 수식어가 조금 조종하긴 합니다만 정말 그 상황을 명확히 설명한 거였잖아요. 아임 대표요, 그게 영숙님의 화랑 맞물렸었죠. 그래서 아무튼 대표 영수는 나는 아니다, 만약 상대가 이렇게 화를 냈는데 나도 맞서서 화를 내면 언성이 계속 높아져서 결국 막 서로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상대방의 언성이 높아지면 그냥 가만히 듣는다. 맞아요. 대표 형수님은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상대를 내리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대표 형수님이 갈등 상황에서 그나마 화를 냈던 게 나 대표예요, 그거 하나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 두 사람은 계속 식사를 하시고요. 대표 형수는 계속해서 공통점 찾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을 찾는 게 이건 조금 억지긴 한데 좀 물질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거. 대표 형수님은 마음이나 추상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사실이 같다. 공통점, 취향, 먹는 거, 아니면 이 사람의 선호, 이런 게 우리는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귀자. 그러니까 최종 선택하자. 약간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면접 방식이야. 이 사람이 회사를 얼마만큼 뭐 애정하는지 그런 거는 모르는 거,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대표 형수는 우리 먹는 취향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단 거 좋아하고 케이크에. 근데 대표 형수는 케이크 얘기를 했는데 툴리님은 아니 저는 팥빵 좋아하는데요. 대표 형수는 또 팥, 저도 팥 좋아해요. 무조건 다 똑같아. 무조건 다 공통점. 사우나도 좋아하고 팥빵도 좋아하고, 케이크에서 팥빵으로 바로 태세 전환. 여기서 툴리님이 저 팥빵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표 형수님이 나도 팥빵 좋아해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싫어지더라고요. 대표 형수님이 저도 실은 작년부터는 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고로케가 좀 저도 고로케 좋아해요. 좀 별로고, 그러면서 계속 낚시질을 해. 대표 형수님이 너무 나도 모드로 가서 약간 마지막이다 보니까 너무 목적 딱 최종 선택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지금 대표 형수님 입장도 이해는 해요. 말 그대로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최종 선택이고, 여기서는 어쨌건 최종 선택을 주고 받아야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할 거니까, 그래서 최종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공통점 찾기, 말 그대로 최종 선택을 위한 대화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툴림님은 팥을 좋아하고요. 대표 형수님이 나가서 팥 요리 먹으러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 형수님은 어쨌건 나가서 먹자. 그건 나가서 먹게 최종 선택하라. 이거죠. 계속 최종 선택만을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 형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팥죽도 좋아요. 팥요리 좋죠. 팥죽도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갈까? 그러니까 대표 형수는 여기서 너무 공수표를 많이 날려. 다음 주에 가자. 대표 형수님은 어떻게든 최종 선택을 해서 나가야 돼. 나가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든 최종 선택을 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해서 다음 주에 갈까?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데, 그러니까 대표 형수님도 직접적으로 나 최종 선택하라고는 하진 않지만 다음 주에 갈까? 밖에서도 만나죠. 이런 얘기는 결국 최종 선택하죠 라는 말이야. 실제로 밖에서 안 만났으니까 결국 최종 선택만을 목표로 하는 말이지. 근데 이해합니다. 이해는 해요. 여기서는 대표 형수가 다음 주에 갈까? 하고 나서 다음 주에 갈게요. 이게 공수표잖아. 이렇게 되면 안 갔잖아요. 공수표를 너무 날리셨어. 그래서 막 여기서 갈까?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공수표를 결국 날려버렸죠. 그래서 영수님이 물어봐요. 툴림님은 이성관계에서 기피하거나 싫어하는 건 없냐? 그래서 툴림님은 몇 개 있고, 그래서 첫 번째가 1.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 그래서 대표 형수에 대해서도 좀 선입견이 있었다. 말을 이제 잘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불투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표 형수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직업도 뭔지 모르겠고 뭐 그런 사람들, 너무 있어 보이게 꾸며낸 그런 사람 싫고, 그리고 너무 지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도 싫다. 나는 뭐 개인주의적 성향 이런 거 좀 싫어한다. 말만 번지르, 불투명,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 형수님이 첫 번째는 나도 좀 주의해야 될 점이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말을 좀 잘하니까 말만 번지르하는 면이 있지만, 나는 불투명하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지 않는다. 그쵸. 대표 형수님은 자기밖에 모르지 않고 회사밖에 모르죠. 사업밖에 모르지. 여기서도 나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사업체, 팝콘,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죠. 절대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다. 불투명하지 않지. 실은 어떤 욕망이나 추구하는 바를 굉장히 명확히 드러내는 사람이긴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뭘 생각하는지는 좀 불투명할 수 있죠. 진짜 원하는 것. 진짜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뭘까? 근데 어쨌건 대표 형수는 근데 이제 지켜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랜선으로 어떻게 지켜보라고요? 페이스톡 했나? 그래서 아무튼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다. 말만 번지르하는 부분은 주의하고 근데 나는 뭐 불투명하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완전 아니다. 나는 네이버에 이름 치면 나오는 사람이야. 그렇군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툴루님은 개인주의 성향은 아니시죠? 그래서 뭐 절대 아니라고. 그치? 회사주의 성향이죠. 그리고 툴리님 이제 하나를 더 말하는데 오는 남자 안 맞고 가는 남자 안 잡고 난 그렇지 않다. 나는 좀 거절해내는 거 명확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좀 그런 거 딱 명확하다 보니까 상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영수님은 좀 너무 친절해서 이 사람이 좀 바람기가 있나? 아니면 그냥 친절한 사람일까? 그래서 그런 진정성을 의심을 하는데 툴립님도 이런 걸 보면 참 서툴르다고 해야 되나? 약간 대표 형수 같은 사람을 잘 모르는다고 해야 되나? 저거를 물어보면 뭘 들을 수 있을까? 당신은 바람기가 있나요? 친절한가요? 물어보면 뭐라고 해? 제가 바람기는 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말할 거야? 대표 형수님은 절대 그런 상황에서 불리한 말 안 하죠. 똑같은 말도 상대가 원하는 워딩만 남겨놓고 오는 사람인데 상대가 듣기 불편한 자신의 어떤 진실을 드러낼 리가 없죠. 물론 대표 형수님이 바람기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진 않아 절대로. 왜냐면 대표 형수님은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막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제 다만 상대의 감정을 알고 이렇게 딱 그 감정을 책임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할 수는 있죠. 상대가 진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는지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말로 요구되는 것이 아닌 그냥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가 열받을 수가 있는 거고 언어 체계 자체가 좀 다르니까 대표 형수는 말 그대로 이성 그리고 일 중심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 형수는 내가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다. 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바람기가 있겠냐. 그런 거 없다. 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챙기기도 힘든데 양다리 이런 거 내 인생에 걸쳐본 적 없다. 근데 대표 형수는 뭐 그런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결혼도 부모님의 소개로 했었고 그리고 결혼하는 동안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고 또 그 사업을 아내를 또 거기서 역할을 주고 했었고 이랬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뭐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같은 이성을 대하는 친절함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건 오히려 생긴 걸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성에 대해서 너무 차가운 사람이어서 문제지 막 여러 여성을 좋아하고 그래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뭐 진짜로 바람핀 적 단 한 번도 없어. 결혼생활 5년 동안 깨끗했던 이성관계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툴립님은 대표 형수에 대해서 선입견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두루두루 모든 여자에게 다정한 남자는 진짜 별로다. 안 다정하다니까요. 대표 형수님 안 다정하다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 다정한데 대표 형수님의 장점에는 다정함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냥 열심히 살고 일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좋은 사업가라는 장점이지 다정하지 않아요. 두루두루를 빼도 다정할 걱정 안 해도 돼. 전혀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은 바람핀 적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일단 믿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툴립님이 얼마나 대표 형수를 잘못 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막 다정하고 이런 다정함으로 여성을 이렇게 만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다정함은 이 솔로나라에 와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장착된 부분이에요. 대표 형수님의 다정함은 목소리밖에 없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표 형수는 아까 말했던 그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지 잘못 보고 있어요. 전혀. 그래서 툴립님은 자신감 있는 대답에 믿음을 가져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툴립님은 나에게만 다정할 줄 알았지. 아니었죠. 그냥 다정하지 않았죠. 그치 뭐 인간의 속마음을 뭐 누가 알겠어. 그렇게 툴립님은 또 기대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대표 형수님은 또 재혼 우리가 이제 재혼이다 보니까 좀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나는 재혼하게 되면 딱 3가지 약속만 받고 싶어. 그러면서 이게 진짜 대표 형수님의 교묘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말인데 왜 그러냐면 대표 형수님은 나가서 계속해서 만나자. 그리고 재혼하게 되면 3가지 약속. 이게 마치 약간 이런 느낌이야. 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마지막으로 뭐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나요? 했을 때 그때 상황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런 질문하는 거지. 제가 이 회사에서 더 인정받으려면 어떤 부분에 더 신경 써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한다거나 제가 지금 이 맡을 업무가 이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파트에서 이 부분은 좀 부족한데 혹시 제가 주말에 나와서라도 좀 그런 부분을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라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마음이 없어도 이제 딱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 회사를 정말 이만큼 사랑하고 이 회사에 들어갈 마음인데 이 전략적인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나요? 했을 때 거기서 이 회사 식비 얼마 나오나요?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돼. 그치, 면접 여우짓이지. 면접 여우짓이야. 다 하잖아. 질문하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 안 하지 않잖아. 다 하잖아. 거의 그 수준이야 지금. 재혼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표 형수는 벌써 이제 재혼 얘기. 그만큼 내가 진정성 있다 라는 얘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복지 뭐가 있나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재혼하게 되면 딱 3가지 약속만 받고 싶어. 그러면 재혼하게 되면 3가지 약속을 받고 싶다고 했지, 너랑 재혼하고 싶다 이 말은 안 했어요. 재혼하게 되면 3가지 약속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재혼을 누구랑 할지는 모르고 재혼을 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아직 연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튤립님은 뭐 궁금하다. 일단 3가지 약속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지만 지금 이 빌드업이 재혼하게 되면 빌드업인데 그 약속을 얘기하면서 재혼하는 것에 대한 화두가 두 사람 사이에서 올라온 거야. 근데 대표 형수님은 지금 튤립님하고 재혼할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재혼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재혼하게 되면 받을 약속 3가지. 첫 번째, 1번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싸워도 이혼이란 전제는 없는 거다. 그래서 심지어 뭐 전 재산을 날리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대표 형수님은 첫 번째 사업을 하면서 그런 현금 흐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있었고 이혼을 전제로 한 그런 갈등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 형수님은 돈 얘기를 많이 하는 만큼 돈 때문에 겪은 상처가 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업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이제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직장인이야 뭐 계속 꾸준히 돈을 받는 거지만 사업이야 뭐 돈이 없었다가 또 생겼다가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전에 2번의 이혼은 없다. 그리고 2번째, 절대 각방 쓰지 않는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대표 형수님이 근데 이게 막판에 최종 선택을 앞두고 하는 말들이어가지고 어디까지가 이게 진정성 있는 말인지, 진짜 대표 형수님의 어떤 마음속의 상처나 교훈들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튤립님에게 나는 재혼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말이다라는 건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 각방 쓰면 결국 멀어진다. 그리고 재혼 조건 3번째는 1번과 2번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평생 지킨다. 이거 재혼하고 받을 약속 이거 지금 급조된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하는 화술 강의를 할 때 그때 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그중 훈련 중에 하나가 이제 뭐든지 3가지로 말해보세요 훈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마우스 같은 거 이제 설명할 때 이 마우스의 장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능성, 그리고 2번째는 디자인, 3번째는 가격적인 측면. 그래서 일단 기능적인 측면에서는요, 다른 휠보다 훨씬 부드러운 휠이 있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3가지라고 내가 지르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도저히 3가지가 안 떠오를 때가 있어. 이 3가지, 이 마우스는 진짜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우스는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2번째 또 디자인, 3번째도 디자인. 이 마우스는 디자인에 올인한 제품이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이 멋있는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라도 왜 그냥 항상 이러면 안 되지. 2번째, 3번째가 잘 생각 안 났을 때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쓸 건데, 여기서 지금 3번째를 첫 번째, 2번째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급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스쳐가긴 합니다. 아니면 근데 이거를 그냥 재미로 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태연님은 너무 공감된다. 그리고 대표 형수도 대화 나눠보니까 통하는 것 같다. 나가서 한번 진솔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 대표 형수님 나가서 만나자는 얘기를 지금 4절, 5절 계속 하고 있어. 처음에 나가서 만나보자. 그리고 내가 만나러 갈까요? 그냥 만나러 가겠다. 지금 나가서 진솔하게 만나보고 싶다. 3절, 4절로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종 선택은 당연히 튤립님에게 연애 감정, 설렘, 이성적 매력 다 있고, 그러다가 또 서로 마음에 들면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얘기를 하면서 정작 나가서는 랜선 연애를 해버렸다는 게, 대표 형수님은 이 안에서 지금 목표에 꽂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이렇게 호감을 표현해놓고 말이지. 그래서 어쨌건 그런 감정으로 연애를 시작할 수 있고, 그러다가 뭐 호감이 있으면 결혼까지 할 수 있고, 그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튤립님은 인터뷰를 합니다. 나 이제 명확해진다. 오늘 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성적 끌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자상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아하, 자상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대표 형수 고르면 안 되지. 능력 있고 자신감 있고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대표 형수님을 만나야지. 근데 자상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만날 거면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아닌데. 잘못 찾아오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대표 형수님도 얼핏 보면 자상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쪽보다는 오히려 굳이 말하자면 말 잘하는 로봇에 가깝지. 목표 지향적인 말 잘하는 로봇. 그래서 대표 형수님의 그런 면을 잘 알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성과도 이룬 그런 부분을 존경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 대표 형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근데 튤립님은 자상하고 따뜻하게 나를 챙겨주는 남자를 원한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죠. 그렇지는 않아. 대표 형수님의 장점이 많은 사람은 맞지만 튤립님이 바라는 그런 사람은 뭐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튼 툴립님은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게 목표래. 목표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툴립님은 지금까지는 본능적인 끌림과 외형적인 것을 많이 봤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자성하고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잘못 골랐네요. 세상에는 다정한 사람과 본능적인 끌림과 외형적인 괜찮은 사람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그룹이 있죠. 근데 아무튼 툴립님은 따뜻하거나 다정한 모습이 배어있는 그런 사람 만나보고 싶다. 그래요. 다음에는 꼭 그 바람 이루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툴립님의 데이트가 끝이 났고요. 다음 데이트 용담님. 용담님은 마틸다 못 드셨죠? 제가 한 말 아니고 여기 이제 여자 출연자분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사람들이 와 너무 이쁘다고 하고 인증샷도 찍고. 근데 이 두 분의 데이트도 결실을 이루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힘들죠. 왜냐면 용담님이 미스터킴을 그렇게 이성적인 호감이 큰 상태로 보질 않았어요. 경수님이었지. 어느 순간부터 계속 경수였고 뭐 미스터킴 팬클럽이나 어쩌네 하지만 미스터킴에게 갈 수 있을 때도 주저주저하고 안 갔어요. 이따가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안 갔었어. 본인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미스터킴을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지도 않죠. 그래서 용담님은 일단 미스터킴을 그닥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남의 남자일 때는 팬클럽이 될 수 있지만 내 남자일 때 이 사람의 팬클럽처럼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질 수는 없죠. 데이트 자체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또 말이 잘 통하는 면도 있고 어떤 좀 가벼운 면, 솔직한 면, 그리고 또 장난기 있는 면 이런 부분들이 또 잘 어울리는 면도 있죠. 근데 어쨌건 문제는 용담님은 미스터킴을 그닥 이성적으로 보진 않았었다. 두 사람은 이제 데이트를 나가시고요. 용담님은 이때 킴의 차가 픽업 트럭, 뒤에가 이렇게 트럭 같은 거군요. 그래서 뭐 픽업 트럭 갖고 다니는 게 뭐 짐 실을 일이 많은가 봐요? 뭐 이렇게 용담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미스터킴은 짐 실을 일은 많이 없고 그냥 어릴 때 봤던 헐리우드 영화에서 트럭 타는 모습들 그게 이제 굉장히 심장을 뛰게 했다. 미스터킴은 굉장히 어렸을 때 그 로망들이 있네. 어렸을 때 픽업 트럭을 본 것도 그렇고 미스터킴이 또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남자죠. 손수건도 어려서부터 갖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것도 뭔가 미스터킴에게는 그 형님일지 아버지일지 아니면 삼촌일지 모르지만 그런 강한 남자, 어르신의 어떤 모델이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스쳐가네요. 그게 이제 남자의 차지. 그러니까 이제 용담은 진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경수차가 앞에 있었나 봐요. 근데 경수차 보면서 사나이 아니네 저런 차는. 그러면서 경수가 이제 간본 거에 대해서 막 저렇게 저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근데 경수를 저격할 자격은 없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대표 형수를 정리한 시간이 경수님이 자기를 정리한 시간보다 더 늦었어요. 물론 그 시작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경수는 자기 마음을 그때까지 몰랐었고 확인을 하려고 했었고 근데 용담이 지레 정리해버렸지. 그 전에 데이트할 때 자기 챙겨주지 않는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용담이 더 좋다고 용담을 티나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온 사람도 이렇게 여럿이 같이 하는 자리라면 거기서 좀 사회자 역할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겠죠. 용담은 그런 상황에서 됐고 일단 나 챙겨 이런 모드니까 좀 미스터킴하고 잘 어울리는 면이 있죠. 여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저런 경수를 저격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요. 용담님도 나도 이제 차 있는데 나도 이제 해치백이다. 10년이나 된 해치백 차를 타고 있고요. 미스터킴도 7년이나 차를 탔는데 차가 긁히거나 이러면 마음이 아프군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이제 미스터킴이 차가 이제 긁히거나 그러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말에 용담이 미스터킴 되게 예민하구나 그러면서 그 예민한 거를 장점으로 받아들여요. 차가 기스나면 그게 가슴이 아픈 게 장점인가? 용담님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본인과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도 실은 쉽지 않은데 예민한 사람이 용담님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용담님은 본인 표현대로 많이 묻어나거든. 너무 털털하거든요. 그래서 좀 남들은 당연히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안 지키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 입장에서 용담님은 굉장히 어려운 상대기는 해요. 그래서 용담은 묻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예민하시구나. 그러니까 용담은 이거에 대해서 나는 좀 예민한 사람들 좋다. 예민한 사람들이 호감이다. 내가 예민하지가 않고 무딘 편이어서. 근데 용담님은 무딘 정도가 아니라 개념적인 측면에서 다르거든요. 개념이 없는 쪽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이 용담님을 견디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용담님은 똑같이 본인처럼 어떤 다른 개념을 가진 사람을 만나거나 무딘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무뎌서 그 자리에서 눕고 다른 사람이 날 챙겨주는 건 그건 무딘 게 아니야. 그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딘 사람 만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하고 똑같이 개념이 없는 사람을 만나야, 그러니까 개념이 없다고 말하면 좀 약간 욕 같고, 좀 개념이 다른 사람을 만나요. 이것도 뭐 문화 차이일 수도 있는데, 똑같이 개념에 무딘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게 필요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틀에 박히고 막 뭘 꼭 해야 되고 약간 규범적인 그런 식의 어떤 예민함은 절대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천진난만한 좀 이게 개념이 없다라는 말은 좀 과하고
좀 천진난만한 계열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 재밌게 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또 창의적인 그런 시간들도 많이 보낼 수 있을 거고. 하긴 그건 그래. 규칙은 딱 하나지만 규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또 다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것도 좀 어렵기는 해. 개념이 이렇게 남다른 사람들의 계열이 굉장히 다를 수 있겠네요. 안 맞겠다. 서로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뭐 용담님이 어떤 빡센 조직 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쭉 하고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니까 당연히 사회적인 그런 맞춤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성인이 되면서 배우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덜 익혔어도 됐겠지. 그래서 아무튼 용담님은 미스터 킴의 그런 예민함이 매력적이다. 미스터 킴은 용담님을 또 굉장히 또 칭찬합니다. 패션 센스 남다르다. 그러니까 미스터 킴이 여기서 이런 거 되게 잘한 게 용담님의 의상들을 쭉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등장할 때 쉽게 소화될 옷이 아닌데 이러면서 뭐 처음 등장할 때 옷부터 뭐 그다음 옷까지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시즌에서도 보면 처음에 등장하실 때 그렇게 파란색 하늘거리는 원피스가 정말 눈부셨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의상 칭찬보다도 더 미스터 킴스럽 왔다. 자신 있고 과감하게 입고 와서 눈을 어디에 둘 줄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용담과 미스터 킴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의상 칭찬이죠. 그러니까 옷차림을 기억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플러스라고 보는데 그게 막 과감해서 눈을 어디다 둘 줄 모르겠다 이런 표현은 조금 민망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용담님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말을 말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주인을 잘 만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일부러 스치셔 묻었어요 뭐 갑작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손이 왔다 갔다 해흙 묻었나 이러면서 말하면서 막 계속 터치를 하시는데 미스터 킴이 이제 어디서 봤나 봐요.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유도해라 뭐 이런 걸 보신 게 아닐까? 저걸 막 만지고 싶어가지고 만진 건 아닐 거 아니야. 어차피 옷인데 뭐 미스터 킴이 뭐 패션업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재질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미스터 킴도 최종 선택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었을까. 근데 자연스럽지 않았어. 너무 뭔가 스킨십을 해야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았어요. 미스터 킴도 뭔가 이 빠르게 이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 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옷도 딴 사람이 했으면 뭐야 할 텐데 용담님이 걸치니까 하면서 막 이 걸친 저 옷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자꾸 재질을 확인하셔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랬고요. 두 분은 이제 서점 데이트를 오셨습니다. 서점 데이트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자주 못 보는 사이에서 서점 데이트를 하면은 좀 아쉽기는 해. 서점은 그냥 각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서점 가서 자꾸 책 읽고 있으면 그렇잖아? 말 못하잖아? 속초에 이제 유명한 서점이 있었네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은 또 취향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용담은 소설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좀 실용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을 좋아한대요.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책? 뭐 있지? 최강록의 요리책? 어느 심리학자 사기꾼에 대해 아주 좋겠군요. 그러면서 여기서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뭐 사진이 영조 사진이었겠죠? 이게 뒤에서 하는 말을 보니까 뭐 영정조 시대 얘기를 쓴 것 같고요. 저는 역사를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글팬님 눈치 없게 그럴 거예요? 눈치 없게 그럴 거야? 예, 기본적으로 어떤 좀 팁표가 없어. 최종 선택을 할 거여가지고 뭐 저런 거를 물어봤다면 몰라도 어쨌든 여기서 두 사람의 정체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택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할 마음이 없었던 거잖아요. 최종 선택을 안 할 건데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을 오픈시켜버리는 건 무슨 의도야 대체. 기본적으로 신중함이 없죠. 그래서 두 분은 성향이 비슷하고 어쨌건 여기서 미스터 킴이 그 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여기서 용담님이 저도 그래요. 그럼 귓속말로. 그래서 용담님이 나도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아예 묻지도 않아요. 아니 절대 안 하고 묻지도 않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도대체 뭐야? 이 카메라를 너무 신경을 안 써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만. 근데 또 이게 또 용담님이 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아예 묻지도 않는다라고 해놓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당장 며칠 전에 만난 사람과 이런 얘기를 하고 앞에 카메라가 이번에 30영철님 보니까 서너 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게 용담님이 굉장히 경솔하구나 라는 걸 이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원래라면 아예 묻지도 않고 저희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결혼 상대를 찾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그게 종교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거를 결혼 상대를 찾는 프로그램에 여기서 이제 오픈을 한다. 좋지 않은 생각이죠. 상대가 그걸 원할지 안 원할지 모르는데. 근데 미스터 킴을 보면 국화님을 대하는 태도와 용담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다른데 용담님한테는 스킨십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막 옷을 이렇게 만진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도 둘이서 앉아 있는데 소파에 등받이가 1인씩 따로 이렇게 소파에 등받이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물론 상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설 수 있지만 팔을 상대 소파 뒤에 이렇게 걸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담님은 뒤로 빼고 있고 이러지 않았었거든. 국화일 때는. 그만큼 용담님이 좀 편하게 느껴지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국화님하고도 며칠 동안 계속 알아보고 마음이 커졌었단 말이죠. 근데 국화님한테 이러지 않았어. 이 사람하고 뭐 옆에 앉은 적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영역에 이렇게 팔을 두고 있다거나 이러지 않았었단 말이죠. 용담님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많이 편하고 좀 비슷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용담님은 결혼 상대를 찾는 프로그램이라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건데 중요하니까 나가서 알아보면 되는데 어차피 총선택도 안 할 거면서 신중하게 초연 선택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진짜 많이 한 거지. 초연 선택 할 거라면 물어봤어야지. 만약 정 그렇다면. 초연 선택도 안 할 거면서 상대 정치 성향만 오픈해버리면 그건 너무 신중하지 못한 좀 충동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눈앞에 이제 사진이 걸려 있으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건 그런 정치 얘기를 피하는 것도 언젠가는 하게 된다. 근데 물론 뭐 부부가 정치 성향이 맞으면 편하기는 해요. 정치 성향이 안 맞으면 정치 얘기를 안 하면 돼. 정치 성향이라는 게 약간 사고방식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용담님의 부모님은 반대래요. 정치 성향이. 그래가지고 뉴스 볼 때마다 부딪혀. 용담님은 그래서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러니까 용담님은 어떤 정서적인 울타리가 조금 약했을 수도 있겠네요. 잦은 갈등 속에 살았었고 경제적으로는 안정이었지만 그래서 그 돈을 좀 헛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잘 쓰는 쪽으로 어떤 애착 불안정을 해소시켰을 수도 있겠군요. 용담님은 약간 무례할지 몰라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데 뭐 미스터 킴은 그런 걸로 뭐 딱히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또 잘 맞는 부분이죠. 미스터 킴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진작 얘기해볼 걸 이런 생각 후회는 텐데 얘기할수록 매력 있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책방에서 먼저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밥을 먹으러 왔네. 그러면서 여기서 고기를 옮겨주시는 점원분 뭐라고 해요? 아무튼 이 분한테서 여기서 미스터 킴이 갑자기 되게 이쁘죠? 반찬 날라주고 막 이러시면 되게 이쁘죠? 여기서 서빙하러 왔다가 지금 사장님이었구나. 정말 주책이네요. 근데 저게 또 둘이 좋을 땐 좋을 수 있죠. 둘이 좋을 땐 좋은데 한창 상대에게 호감이 있을 때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미스터 킴은 적당히 설레고 적당히 긴장되고 막 그렇다고 이러면서 여기서 어버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담이 아니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담을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어요. 이게 용담님의 어떤 매력으로 분명히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용담님은 일단 충동적이고 이게 충동적이면 종잡을 수 없어. 종잡을 수 없는 게 재미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의 매력으로 분명히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뭔가 일이 안 될 때 그거를 뚫고 나가기보다는 남 탓을 하더라고요. 그게 용담님이 어떤 삶에 있어서 그 출발선이 조금 늦었잖아요. 등골 브레이커라고 본인이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좀 스스로 져보지 않았던 경험, 나이에 비해서 좀 그런 시기가 좀 적어서 그런 부분에 훈련이 좀 덜 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여기서 시기적으로 늦어서 계속해서 경수 탓을 하는데 경수 탓을 하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 용담님은 미스터 킴이 그렇게까지 이성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 사람과 초연 선택까지 해서 나가고 싶진 않은데 근데 내가 팬클럽이니 어쩌냐면서 빌드업을 해버린 게 있단 말이에요. 미스터 킴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안 받아줄 명분도 없어. 그렇대 대화는 또 되기는 해. 그러니까 좀 머릿속으로 애매한데 어쨌건 여기서는 퇴로로는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스터 킴이 말하는 것만큼 나는 그렇게까지 호감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로를 확보해야 돼. 그 퇴로가 경수야. 이래저래 경수 탓을 하면서 경수 때문에 너무 늦었어. 이러면서 스스로도 그 명분을 믿고 사람들한테도 명분이 될 수 있고 미스터 킴에게도 그게 명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쵸? 팬이라고 했지 사귀겠다고 안 했고 맞아. 그게 이번 사계 지난 사계 다 나왔네. 둘 다 용담이다. 심지어 팬이라고 했지 사귀겠다고는 안 했다. 용담 말씀 참 공교롭군요. 두 번의 용담이 같은 그 문장하고 용담 하면은 이 전에 사기인지 이번 사기인지 헷갈리겠는데. 그래서 미스터 킴 최종 선택을 물어봅니다. 미스터 킴이 용담한테 최종 선택 어떤 의미냐. 용담은 미스터 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자꾸 이렇게 질문으로 받아. 아무튼 뭐 너부터 대답해라. 아무튼 그래서 미스터 킴은 나랑 이제 썸 타볼래 의미 같다. 용담 입장에서는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용담이 또 이걸 가지고 또 핑계는데 저한테 처음부터 첫인상처럼 뭐 그랬으면 어땠겠냐. 처음부터 그랬다면 지금 나가서 썸을 탈 수도 있는데 잊어서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용담님이 이 얘기 나는 평생 할 건데 미스터 킴은 설마 나랑 평생 만나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용담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남 탓을 하고 뭔가 스스로 의지로 뭔가를 끊어내는 그런 경험이 상대로 좀 적다 보니까 뭔가 본인이 기분 상하거나 남 탓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지막 순간 최종 선택하는 순간까지도 경수
탓하는 거 물론 장난스럽게 하지만 경수 탓하고 미스터 킴도 네가 늦게 왔다고 탓을 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용담님도 선택을 했거든요. 용담님도 대표 형수에게 정리를 늦게 했고 용담님도 미스터 킴에게 가지 않았었고 계속해서 남 탓을 해. 너무 자연스럽게 남 탓을 계속해서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계속해서 남 탓을 해. 본인이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바라는 거를 이루려는 그런 시도를 좀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근데 용담은 아무튼 만약에 만나면 평생 얘기할 거야. 만약에 만나면 전제를 붙였고요. 네가 나한테 직진했다면 바로 나가자마자 1일 될 수도 있었겠죠? 이게 또 남 탓. 미스터 킴이 직진했다면 미스터 킴이 직진남이어가지고 팬클럽이었다고 말한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나한테 직진했다면 이러면서 또 이 사람이 직진하지 않은 남자라고 또 이러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계속 너 때문에 내가 1일 안 돼. 경수 때문에 1일 안 돼. 주변 탓을 계속하고 있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면은 세상 멋진 남자. 나한테 오면 평생 이거 가지고 잡돌이 할 대상. 용담은 뭐 어떤 선택이든 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스터 킴도 선택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미스터 킴도 지금 여러 번 나는 솔로에 나왔지만 좀 제대로 된 선택을 받지 못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선택받는 데는 실패를 했고 지금 용담은 뭐 불명확한 거 싫고 중간에 애매하게 걸치는 그런 성격 아니다. 용담은 결이 진짜 잘 맞았다. 아니 이게 결 잘 맞아. 미스터 킴하고 용담 둘 다 즉흥적이고 그리고 또 유쾌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그런 면에서 결이 잘 맞죠. 미스터 킴과 결이 잘 맞았다. 왜냐면 경수님하고 대화할 때는 내가 오히려 분위기 더 파악하려고 하고 경수님 어떻게 맞춰갈까를 생각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미스터 킴과의 대화는 편하게 티키타카 할 수 있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용담님은 미스터 킴을 이성적으로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용담은 분위기 파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맞춰갈까를 생각하는 용담님을 좀 휘어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해. 용담님이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할 거예요. 아이자가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 자든 어머니 자든 그쪽 자를 조금 더 선호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용담이 보는 미스터 킴은 그냥 편하게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그런 본질적인 끌림은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텐션이 조금 낮은 것 같아서도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미스터 킴도 사계 데이트까지 이어지면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고 잘 통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뭐 잘 해봐야죠 라고 기대를 품고 있는데 미스터 킴도 결국 이 최종 선택에 대한 갈망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약간 우리가 시청자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뭐라고?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출연자들 관점에서는 최종 선택을 또 못 받으면 충격이 큰가 보더라고요. 최종 선택으로 갑니다. 대표 형수도 우리 킴님과 우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나가서는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지만 우정을 키웠다고 하기에는 미스터 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죠. 마지막에. 하지만 또 어른이야. 이런 거 보면. 사회적인 지능이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불쾌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 두는 거. 그게 이제 사회생활에서는 필요하죠. 그래서 대표 형수는 현실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현실 랜선 연애였었나 보지. 그 사람 덕분에 여기서 우중충하지 않았고 나에게 화창한 날을 마련해준 튤립. 그래서 내가 평생 커피 타드리고 싶습니다. 좀 평생 드립을 여기서 이렇게 평생에다가 아까는 또 만나면서는 결혼해가지고 이혼은 없다, 각방은 없다 해놓고 지금 평생 커피 튤립님한테 이렇게까지 수표를 날려놓고 그게 이제 공수표였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알 수 없기는 해요. 이게 튤립님이 거절했을 수 있지 나가서 뭐 알 수 없는데 아무튼 뭐 이래저래 이게 튤립님은 처음이고 28 영수님은 28기 때도 이랬으니까 이게 영수님이 또 이런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두 번이나 그렇게 됐잖아. 두 번 이제 연달아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28 영수님이 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냥 의심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알 수 없죠. 아무튼 우리의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튤립님도 아주 모두가 고마웠다. 완전한 저를 위한 선택을 하면 살 수 없는 그런 기간도 있었는데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커플이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분 미스터 킴과 용담. 미스터 킴은 뭐 아시다시피 저는 직진남이니까 최소하겠습니다. 직진남 아니잖아요. 용담 갔다 국화 갔다 용담 갔잖아. 국화 앞에 갔다가 어휴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옮겨가는 마지막 장난치고 용담 앞에 가가지고 우리의 사랑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용담은 정말요? 또 이렇게 한 번 더. 아니 선택을 안 받아줄 거였잖아. 선택을 안 받아줄 거였는데 여기서 저런 말을 하는 게 정말로 용담님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선택을 안 받아줄 입장이면 국화님이 뭐 오바해서 울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용담님은 아예 그런 게 없어. 어쨌건 내가 이 사람을 선택을 안 할 상황이면 미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어쨌건 이 사람이 그로 인해서 받을 상처 같은 거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용담님 없어. 여기 선택을 안 할 거면서도 정말요?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불충분하다 더 말해 라는 걸 유도해. 그래서 여기서 미스터 킴이 우리의 사랑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정말요? 하루 만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여기서 미스터 킴이 다시 한번 진짜입니다. 하루 만에 그렇게 됐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나가서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안 할 거면 이러면 안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가지고 물건을 살 마음이 없어. 그래서 이 물건 얼마예요? 10만 원이요.
비싸네요? 물건 좋은 거요? 계속 물어봐. 굳이 그럴 거 없거든. 그럼 뭐 물건이야 뭐 여러 개 있으니까 한 번쯤 그럴 수 있어도 사람 마음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용담님은 여기서 뭐 미스터 킴을 갖고 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항상 충실한 거예요. 뭐 5분 후에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는 그건 그거고 지금 어쨌건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한 거는 그건 좀 부족한데 더 없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그 순간순간 당장 5분 후에 나는 5분 후에 내가 하겠지. 지금의 나는 어쨌든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사람들이 모여서도 일단 나는 여기서 일단 좀 쉬고 싶은 거고 지금의 난 이걸 원해. 미래에는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좋게 말하면 굉장히 뭐 쿨한 거고요. 그래서 용담님은 일단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아쉬운 거는 너무 내 성격대로 직진을 했던 게 아닌가. 용담님은 이제 자기가 직진을 했던 것 그러면서 이제 경수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경수를 저격을 하는데 근데 본인은 본인대로 직진을 했지만 대표 형수한테는 거절 늦게 했어요. 그리고 직진을 했다고 하지만 처음에 1대2 데이트를 할 때 너무 애처럼 굴면서 경수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 걸 가지고 칭얼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나마 있던 기회까지도 본인이 날렸어요. 근데 용담님은 모르지. 그냥 경수가 원래 그랬던 걸 내가 알았어. 내 촉이 맞았어 라고 생각하죠.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를 몰라. 그래도 어쨌건 나와 똑같은 직진남 미스터 킴이 나를 깨워줬다. 그래서 너무 편안하고 결이 잘 맞아서 진짜 놀랐다. 일찍 알아보지 않은 거를 조금 후회했고 죄송하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최종 선택하지 않겠다. 최종 선택을 안 할 거면서 그 마지막에 그렇게 유도하는 거는 용담님은 진짜 이 개념이 평범하지 않구나. 남들과 다르다. 뭔가 미안함이 있을 법한 상황에서도 미안해하지 않는구나. 근데 또 생각해보면 뭐 솔로 나가면 선택 안 할 수도 있죠. 뭐 굳이 뭐 제가 미안해야 돼요 하면 뭐 안 미안해도 돼요. 용담은 미스터 킴과 개인적인 연락 이어가고 싶으나 최종 선택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최종 선택을 데이트 한 번밖에 안 한 상태에서는 좀 무겁게 느껴진다. 그래요. 아닌데 그건 맞아.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경수님 나빴어. 뭐 빨리 결론 내렸어야지 그러는데 아니 본인도 안 내렸잖아. 본인도 대표 형수에게 결론을 늦게 내렸고 본인에게 그만큼 선택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놓친 거고 그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한 커플이 일단 나왔고요. 이때 튤립님이 막 눈도 못 맞추시거든요. 그만큼 튤립님은 막판에는 진심이 됐었던 거긴 한데 한편으로는 참 아깝네요. 튤립님의 어떤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이 아까워. 마지막으로 상철님 파트 사계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나마 이번 사계 현커가 됐죠. 백합님은 이 전 회차까지는 진짜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현커가 되면서 어떤 진정성을 증명해낸 거죠. 본인 말이 맞다라는 거를 증명해냈어. 한편으로는 저는 백합님이 이러다가 뭔가 이 관계의 진전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쓴소리 같은 걸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두 사람이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만나려고 그런 고민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두 분 잘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이 두 사람 마지막 데이트를 나갑니다. 이날 근데 최종 선택으로 이르는 길이 뭐 누가 유리하다고 해야 될까? 어쨌건 두 사람의 최종 선택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좋게 배치됐었어요. 이 전부터 그랬었는데 백합 주변에 어쨌건 백합님이 집이랑 연락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연락하거나 이런 장면들은 어쨌건 안 나왔었죠. 그러면 백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나온 여자 출연자들 그리고 뭐 제작진들 그리고 뭐 식당 가서 뭐 이런데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첫 번째 영향을 줬던 사람 장미 그건 나가서 맞춰보면 되지 않을까? 백합님이 상철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막 드러낼 때 주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호응을 안 했어요. 처음에 장미님은 일단 그건 맞춰보면 되지 라고 하면서 끊어냈었고 두 번째는 출산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뭐 과장해서 말을 해서 그때는 좀 그렇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철님이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얘기 듣고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뭐 국화님, 튤립님 이런 분들이 와 진짜 상철 멋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철의 가치가 확 올라가 버렸지. 상철은 이게 이제 마지막 데이트예요. 그래서 상철은 빨리 가는데 더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상철 씨는 이 사계에서의 애매한 관계를 빨리 끝내고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랑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백합님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백합님은 지금 여자 출연자들도 그렇고 이따가 이제 식당 사장님도 그렇고 어쩌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을 많이 도왔어요. 백합님은 지금 상철님이 걱정되는 포인트가 상철은 멋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선택을 했지. 그런데 상철이 돌싱이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서 어떡하지? 우리 아빠가 과연 허락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또 주변에서 너무 또 괜찮은 사람이래. 또 닮았대. 아 그래? 그럼 만나봐야겠네? 이렇게 되면서 최종 선택으로 이어지는 또 확신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나가서는 또 상철님도 잘했고 또 그리고 백합님도 상철님 좋죠. 백합님도 지금 당장 다른 대안이 있거나 하진 않고 그리고 마음도 점점 더 커지셨을 거고 그래서 빨리 상철님은 빨리 나가서 카메라 없이 또 얘기하고 싶다. 상철님은 오늘 운세를 봤는데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 근데 운세라는 게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백합은 선택 잘하라. 근데 이제 실제로 백합님이 나왔던 거는 상철님에 대한 그 문구는 어떤 위치인지 되짚어봐야 한다.
근데 뭐 어떤 위치인지 되짚어봐야 되는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22영수한테 어떤 위치인지 되짚어봐야 된다. 그렇지. 본인이 지금 국화한테 잘 안 될 거 이게 또 그거잖아요. 지금 열린 결말 2인데 되짚어봐야지. 경수는 똑같고 28영수는 뒤집어봐야지. 아닌 사람이 어딨어 여기서. 아닌 사람 찾기가 더 힘들지 지금.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백합님의 운세 근심 걱정을 말끔하게 지워내자. 그거는 정리를 하라는 소리기도 하고 만나라는 소리기도 하고, 근심 걱정 말끔하게 지워내자라는 말은 근심 걱정이 있었던 사람, 있는 사람, 그리고 없는 사람 모두에게 포함되는 말이죠. 이런 거에 또 듣고 야 용하다 또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아무튼 근심 걱정 말끔하게 지워내자가 이제 백합님의 지금 사연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근심 걱정 말끔하게 지원했죠. 그래서 어쨌건 꿈보다 해몽이라고 상철님은 마음의 위치보다도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상철님은 지금 백합님에 대한 마음이 커졌거든요. 상철님도 딱 백합님 좋다 하니까 이게 딱 백합님만 보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절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백합님이 너무 좋거든 지금. 막 이게 말로 막 좋다 이런 것도 막 되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굉장히 절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철은 자꾸 내가 너무 앞서 나가려는 것 같아갖고 내가 좀 절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운세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상철님은 또 대게를 되게 잘 까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상철님이 여기서 계속 해주고요. 백합님은 자기가 하겠다고 하지만 상철님이 또 다 해줘. 근데 여기서 진짜 난이고 굉장히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은근히 영향을 많이 미쳐. 사장님이 음료수 좀 서비스로 주고 싶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촬영 중이라 말씀 못 드렸는데 둘이 너무 잘 어울려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의외로 영향을 꽤 미쳐요. 그래서 두 분 너무 잘 어울려 이러면서,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너무 닮은 거 알아요? 그리고 은근히 그 그림체가 맞다 아니면 뭐 얼굴합이 맞다 이런 거를 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또 많고 이래가지고, 저런 거를 또 연륜 있는 분이,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해주면 이게 영향을 미치기가 쉬워요. 그러게요. 이게 사장님 용돈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둘이서 계산하고 나갈 때 사장님 돌아서면서 아유 그냥 가네, 저 남자분 센스 없네, 그냥 가네. 농담이고, 아니 두 분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러면서 막 결혼하면 닮아간다라고 하는데 막 둘이 너무 들었는데 너무 놀랐어 이러면서 막 되게 진정성 있게 막 말씀을 하시거든요. 눈, 코, 입이 다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웃으면서 그러는데, 모르겠어. 백합님이 이 시점에서는 좀 부담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곱씹을수록 이 사람을 이대로 안 만나면 좀 후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는 이어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상철님은 눈이 닮았다고 들었다고. 사장님 무슨 눈이야, 다 닮았어. 막 눈, 코, 입 다 닮았어. 좀 웃는 것도 똑같아 막 이러면서 이거를 계속 주입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 두 분의 커플에 그래도 백합님의 고민을 덜어준 거에는 꽤 많이 일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두 분은 굉장히 분위기가 또 좋아졌고, 그러면 상철님은 또 갑자기 친구들도 빨리 보고 싶긴 해요. 그러거든요. 백합님의 친구들이 왜 보고 싶은 거지? 상철님 뭐 그런 로망이 있나? 백합님의 친구들한테 막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면서 막 뭐 그런 거를 꿈꾸나? 친구들도 빨리 보고 싶긴 하다고. 근데 백합님이 친구가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합님은 당연히 상철의 친구들을 만날 거라는 생각인 줄 알고 친구들 어디 사는데요? 근데 상철은 백합의 친구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자신이 백합을 만나는 이런 좋은 남자다, 그래서 이제 안심해라, 약간 이런 거를 좀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상철은 백합님 친구들, 우리 백합이한테 어울리는 남자인가. 그러니까 상철은 빨리빨리 그런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나는 백합의 남자가 되고 싶다. 지금 봐봐라,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잖냐. 당신 아버지 내가 마음 얻을 수 있다. 친구들도 내가 마음 얻을 수 있다. 지금 이게 상철은 빨리빨리 나를 인정받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겠죠. 상철님은 말도 굉장히 차분하고 그러신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돌적이야. 이런 거 보면 빨리빨리다, 빨리빨리 다음 테스트 뭐야, 빨리, 이런 게 있어. 두려움이 없어. 상철은 예전에 이상형은 화장 안 하고 이쁜 여자 이런 게 이제 이상형이었는데, 그러니까 백합이 쉽지 않아. 근데 상철이 쉽지 않은데 만났잖아. 백합한테 이제 또 계속해서 플러팅을 하고 이러니까, 상철님은 계속해서 플러팅을 하고 있고 백합님은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됐고, 지금 상철님의 템포에는 못 따라가는데, 근데 상철을 놓치기는 아쉽고, 그래서 상철은 나도 처음에 진도 느리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 빨라지는 것 같고, 그건 빠른 거예요. 좋으면 빨라지는 거면 그냥 빠른 거지. 안 좋으면 안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건 뭐 상철님은 그냥 빠른 거고, 근데 지금은 백합님이 좋고 빠르게 가고 싶지만 참는 거고. 그래서 상철님 물어봐요. 보통 만나면 얼마 만에 사귀어요? 근데 백합님은 당연히 애매하게 사람마다 다르죠. 인터뷰에서는 6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걸렸던 적이 있는 거지. 그리고 백합님은 상철님은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만큼 이성적으로는 끌리고 있는 상태여서 6개월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 백합님이 6개월 걸린 케이스는 상철님 같은 케이스가 아니었을 거예요. 백합님은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거나 그런 케이스였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죠.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서 슬쩍 부끄러운 표정이 나오고요. 그래서 백합님은 항상 제가 뭔가를 고민하고 있어서 확신을 주는, 나는 고민하고 있고 상철은 자꾸 확신을 잘 준다. 그렇게 이제 최종 선택으로 넘어가고요. 결과는 상철님은
나머지 여성분들에게는 우리의 우정, 그리고 백합님에게는 우리의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했고요. 백합님 이 전 회차까지만 해도 최종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날 여러 가지로 도움도 있었고 백합님이 진짜로 현실적인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저했던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분 다 성향도 잘 맞고 좋은 만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민님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분인데 3박 4일 동안 장민님의 장점이 보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민이 여기 오기에도 다짐했던 두 개가 후회가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우정을 쌓지 말자 했는데 후회는 남고 우정은 쌓았고 한 사람만 낚을 목적으로 왔는데 결혼은 실패했고, 그래서 최종 선택 아시다시피 최종 선택을 안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장민님 굉장히 소소하게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유머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 좋아요. 근데 그 유머 감각이라는 게 나를 빵빵 터트리는 유머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삶에 여유 있는 사람, 약간 소소하게 좀 재밌음을 아는 그런 건데 장민님은 그런 면도 있고, 근데 이제 장민님을 알아본 사람은 없다. 근데 장민님의 어떤 이런 매력들이 단기적으로 어필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연애나 결혼이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민님 자체가 워낙 매력적인 분이고 이번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매력들이 잘 보인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오겠죠. 그렇게 사계 떠나 보냅시다. 다 매력적이고 개성 넘치는 분이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들 중간에 뭐 우리가 약간 유튜브고 이러다 보니까 시청자 관점에서 좀 놀리듯이 말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봤고요.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컨텐츠에서 또 보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봤고 참 고맙다라는 말씀 전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다음 사계로 넘어가야겠죠?